언제 비가 쏟아졌나 싶게 전국 어디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자 역시나 또 혹독한 폭염이 이어졌고 주말엔 야속하게도 또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 틈을 놓칠 수 없는 수해 현장에선 숨쉬기조차 힘든 더위에도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망자 46명에 실종자 4명. 특히 경북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여럿인데 오늘 더 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마저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사고가 난 곳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도열 기자. 아직도 못 찾은 겁니까? 네, 실종 11시간이 다 돼가지만 못 찾았습니다. 오전 9시쯤에 해병대원들이 낙동강 지리운 이곳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갑자기 무너졌고 3명이 물에 빠져 그중 1명이 못 나왔습니다. 실종 해병대원은 12시 10분과 12시 26분에 사고 지점에서 6.4km 떨어진 다리 근처에서 포착됐지만 유속이 워낙 빨라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해병대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수색했고 하류로 떠내려갈까 그물도 아래쪽에 쳐놨습니다. 지금도 조명을 밝히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적외선 카메라를 단 드론도 투입했습니다. 보고도 못 구할 정도면 물살이 아주 거셌다는 건데 구명조끼랄지 보호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었습니까? 네,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성천 물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해병대가 투입한 수륙 양용 장갑차가 속도를 높여도 앞으로 못 나갈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5분 만에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더와 물이 더 불어나고 더 빨라졌습니다. 장갑차도 수색 포기한 그 빠른 물살에 장병들이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렬로 서서 물속을 걸어 다니며 수색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최초 신고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군복 입은 채로 장화 신고 물속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빠지게 되면은 옷을 입게 되면 옷이 붙잖아. 수영하기 힘들거든. 네, 무리하게 수색에 나선 건 아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오늘 발견된 실종자도 있었다고요? 네, 아내와 함께 대피하다 실종된 70대 남성이 오전에 이곳 내성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오후에도 실종자 1명이 더 발견됐는데 현재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이로써 이번 폭우로 경북 사망자는 24명입니다. 실종자는 앞서 말씀드린 해병대원을 포함하면 4명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윤도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이슈는 밤샘 논의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보다 오르긴 했는데 240원 올라서 9,860원입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2.49%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역대 2번째로 낮습니다. 제일 낮았던 건 2021년 1.51%, 코로나 때문에 경기 어렵다, 아우성이 쏟아질 때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16%, 10% 두 자릿수 단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자영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푹 주저앉았던 건데 코로나 졸업했다는 이번에도 인상폭이 역대급으로 낮은 겁니다. 최저임금 발표 때마다 노사 모두 반발하지만 이번엔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뛰는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임금이 깎인 셈이란 겁니다. 박소영 기자가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주에 12시간 정도 일하는데 그러면 2,800원 정도 오른 거여서 사실 별로 체감이 되진 않고 버스비 충당하는 정도? 밥값도 비싸고 카페 음료수도 너무 비싸서 딱히 오른 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노동계도 최저임금 2.49% 인상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게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입니다. 실제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 전망치는 3.5%, 내년에도 3%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최저임금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기와 수도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 더 부담스럽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반면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님들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임금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알바를 쓰기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결국 경기 회복이 빨라져야 노사 모두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지난해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호화 관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이 공관을 리모델링하면서 1억 넘는 세금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화장실 고치는데 7천만 원이나 썼는데 어디에 쓴 건지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서울 한남동 합참의장 공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의장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공간을 고치는 데 1억 원 넘게 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7천만 원가량이 화장실 수리 비용이었습니다. 공사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변기 4개와 소변기 2개를 새로 설치하는 데 5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칸막이에 700만 원, 타일과 대리석을 까는 데에도 60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경비가 비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당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엄청 좋은 거 아닌 이상은 많이 비싸게 잡힌 거죠. 공사를 담당한 업체는 국방부가 발주한 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컨셉트가 브론즈랑 이렇게 들어간 거라서 그리고 소방의 칸막이 같은 경우는 좀 비싼데 이거는 제작을 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애초에. 세금 낭비란 지적의 합참은 1996년 준공된 이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노후화됐고 악취도 심했다며 외국군 장성들 방문 시 써야 하는 시설이라 국격을 고려해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측은 호화 관사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 기준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도심 속 하천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돌아보니 통제가 엉망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차는데도 통제선은 없었고 또 한강과의 거리에 따라 물 빠지는 속도가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이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졌는데요. 밀착 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금씩 빗물이 들어찹니다. 산책로가 다 잠기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며 도심 속 하천도 이렇게 위험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돌아봤습니다. 이곳은 서울 홍제천입니다. 이쪽에 하천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이틀 전에 큰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물이 많이 차 있고 이렇게 손을 넣으면 물살도 꽤 빠릅니다. 그런데 이 징검다리 출입 통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 건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찔한 순간은 계속 나옵니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금세 바퀴 절반이 잠깁니다. 페달을 굴리기 어렵습니다. 그제야 길을 되돌아갑니다. 아예 자전거를 들고 건너가기도 합니다.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구역입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아직까지 물이 꽤 많이 차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자전거 도로인데 어떤 통제선이 없어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못 가요? 아, 물 좀 깊어요. 네.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여기 막 차단막 같은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일부 자전거 도로 일부 침수가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 내에서 정발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119 구급대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이 위험천만한 자전거길을 건너간 뒤였습니다. 한강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네. 자전거는 차단막은 없었어요. 경찰이 새로 통제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전거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자전거가 어디서 오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도심하천은 여러 개의 자치구를 통과합니다. 하천의 상류인지 하류인지에 따라 자치구마다 물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는 통제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겁니다. 하류까지 자치구는 먼저 해제를 하고 껴들어진 데는 좀 더 이따 해제하겠다고. 같은 안양천이라도 물이 차오른 서울 영등포구 진출입로를 막아도 물이 상대적으로 빨리 빠지는 금천구에서 오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도심 하천은 비가 많이 오면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통제선을 넘는 순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권민재입니다.